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9화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답이 없으시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 그죠?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두 분은 그 부부 싸움은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작두님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지니까. 네. 꼼짝 못하죠. 뭐. 젊었을 때는 좀 하셨나 보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으니까. 그죠? 네. 안 할 수가 없지. 작두님이 항상 작두 타시는데 현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건 그죠? 자유인님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 신혼 때는 좀 자주 싸우다가 이제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면 갈라서거나 아니면 덜 싸우거나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좀 이렇게 그죠?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이제 말다툼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겼을 때라는 건데요. 두 분은 뭐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내세우면서 말다툼을 좀 불사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입장 차이가 생겼을 때 그 내 주장을 좀 거두어 들여서 말다툼을 좀 없애려고 하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가끔 그 내가 아는 나하고 예.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 예, 이렇게 좀 좀 차이가 다르죠. 예, 있기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나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어떤가 궁금하기도 한데 예. 이게 성격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젊었을 때보다는 자기 주장의 강도가 조금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젊어서 본 건 아니지만 음. 저희가 만난 지가 벌써 한 20년 채 안 되는 17, 18년 됐잖아요. 그죠? 우리 2002년도부터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반반인가 이렇게 보니까 음.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동등한 관계에서는 뭐 서로 주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렇게 해서 뭐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대화 자체가 뭐 이렇게 승부를 낼 만큼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인님은 제가 아는 자유인님은 좀 이렇게 말다툼이 생기더라도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으시죠.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근데 이거에 제일 강한 사람은 저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떠세요? 평소에 이제 말다툼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견이 생겼을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말다툼을 불사하는 이제 저 같은 인간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하죠? 저 인간 왜 저래? 뭐 이러시나요? 그런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죠.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자기 생각을 설득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니면 뭐 최소한 납득을 좀 시키거나 이러고 싶은 건 거니까 일단은 그게 맞든 틀리든 네. 들어는 보는 것 같아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방금 요 상황을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네. 맞이한 적이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아는 두 분이 이렇게 네. 결국엔 사실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고 이런데 엄한 걸로 이제 싸우고는 이제 막 둘이 헤어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저만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전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중재하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하고 막 박차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또 다시 친해져가지고 예. 저만 바보 된 느낌.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좋냐 나쁘냐라고만 판단하는 건 좀 철학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다툼을 하는 중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되 그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긴 하겠죠. 그죠? 내 말이 딱 그거예요. 예. 네. 이 두 가지가 답답한데 음. 근거가 별로 없어. 음. 합리적인 뭔가. 그리고 주장만 세. 네. 이런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슈야. 예. 근데 목숨을 걸고 덤벼.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예. 네 의견이 뭐야 이러면 또 없어. 그쵸. 이런 네. 사람은 좀 답답해. 예. 그러니까 제가 실제 경험하는 이런 말다툼들은 대개의 경우에 뭐 근거도 없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별로 중요한 것도 술자리에 아니고 싸울 때도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고 애초에 주제 자체가 싸워봐야지 규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맞아요. 들면 누구는 김태희가 이쁘다 그러고 누구는 전지현이 이쁘다 이러고는 둘이 막 싸워. 그게 판가름이 됩니까? 그죠? 근거를 댈 수가 있나? 자기 취향인데 그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살다 보면 이제 말다툼이 생길 때는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겼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제는 이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사람은 둘이 모이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화라는 건데요. 서로 만났는데도 상대방한테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관계이거나 만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만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화를 해도 서로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딸이 소개팅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오늘 만난 남자가 어땠으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갈비인데다가 고답이었어. 근데 이 상황에서 갈비인데다 고답이었어라고 한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외국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기서 갈비란 그 뭐 빼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비호감의 약자고요. 고답이란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평가한 남자는 만난 남자는 갈수록 비호감에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 답답했다. 한마디로 별로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의 엄마라면 갈비인데다 고답이었어라는 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죠. 예. 네. 근데 고답은 느낌이 정말 많이 온다. 그렇죠. 아, 예, 그래요? 그죠? 왠지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아마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 갈비라는 말의 뜻을 만난 남자애가 몸이 비쩍 말랐나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그건 바로 엄마와 딸이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게임이라는 말은 영미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용어인데요. 그는 인간의 다양한 언어 활동이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규칙은 집단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농부들이 사용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이 다르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엄마와 딸도 다른 규칙의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한 말을 엄마가 금방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엄마의 언어 게임에서 갈비란 몸이 마른 사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딸의 언어 게임에서 갈비란 갈수록 비호감의 약자죠. 이처럼 서로가 언어를 해석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처럼 대화란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죠. 하지만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싸우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대화하다 보면 자주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연애를 이제 시작한 지 1년쯤 된 연인들하고
결혼한 지 한 50년 된 노부부 중에는 누가 더 자주 싸울까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젊은 연인들이 더 자주 싸울 그죠?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반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그 50년 된 부부는 별로 안 싸웁니다. 많이 싸우면 이혼을 했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조론을 하든지 뭐 별거를 하든지 사생결단 결판을 내죠.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이 싸우죠, 그죠? 흔히 뭐 대화라고 하는 게 예. 원웨이가 아니고 이제 투웨이가 돼야 대화라고 그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뭐 나이 들고 나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예, 뭐 그쵸? 찍소리 못 하는 거지 뭐. 아, 찍소리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더러워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애 시절이나 신혼 때는 싸우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세 사람도 다 물어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반면에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끼리 다투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언어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끼리는 서로의 게임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좀 맞춰주거나 또는 상대가 싫어할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거든요. 그 결과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연애 시절이나 신혼 때는 아직 상대방 언어 게임이 잘 파악되지 않은 상태거든. 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1년 된 연인과 50년 된 노부부 중에는 어느 쪽이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죠? 느낌적으로는 좀 오래된 50년 된 노부부가 예. 어쨌든 있는 말하지 얘기다. 않아도 대화를 그죠? 더 잘하는 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투웨이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막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감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노부부가 덜 싸우니까 대화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쪽은 자주 싸우는 젊은 연인들입니다. 일본의 현대 철학자이자 그 문학 비평가인 가라타니 고진의 이건 이제 니 주장한 얘기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통찰을 계승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화는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서 잠깐 가라타니 고진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1941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평가이자 사상가로 현재는 컬럼비아 대학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비평가로서 그는 칸트나 마르크스를 초원론적 또는 전위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사상가로서 그는 타자와 차이의 문제를 자신의 핵심 문제로 설정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사회를 고민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려고 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트랜스 크리틱, 은유로서의 건축 등이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가라타니 고진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 사이에 진행되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한에는 최고인민회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왜 뉴스 같은 데서 한번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안건을 제시하면 반론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일제히 박수치고 찬성을 표하죠. 이런 모습을 대화라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죠? 당연히 네. 아니죠. 반대 의견이나 반론 하나도 없이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회의 형식을 대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동일한 규칙의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가라타니 고진은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대화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란 자기와는 다른 규칙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고진의 논리인데요. 가라타니 고진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 의견, 새로운 관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네. 이야기인데 네. 현실에서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어.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죠. 예. 녹록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 좀 알 텐데 동의는 잘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는 달리 좀 자주 싸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좋게 표현하면 서로 다른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보다는 대화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 모습이 뭐가 좋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진의 주장은 이제 대화의 외형에 관한 게 아니라 대화의 본질에 관한 논의입니다. 싸우기만 하는 국회 모습은 좋지 않죠.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대변하는 좀 자유로운 토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상대와 좀 다른 주장, 이런 관점, 생각들이 좀 오고 가야 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악마의 옹호자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안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일부러 반대 의견을 끄집어내서 더 논의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 이게 서구 문화 사람들은 참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듯한데 우리는 그죠. 서로 누구도 악마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 예. 익숙하지 않은 예, 맞습니다. 그죠? 가라타니 고지는 집단의 형태를 공동체와 사회로 구분했습니다. 공동체는 커뮤니티고요. 사회는 소사이어티인데 고진에 따르면 공동체는 하나의 어느 게임으로 닫혀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사회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어느 게임이 마주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어느 게임만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잃은 말만 오고 갈 뿐입니다. 이견도 없고 반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다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공동체 집단이 바로 군대 조직 같아요. 군대에서는 서로 다른 규칙은 허용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군대에서는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맞든 틀리든 까라면 까야 되고 그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요즘은 군대보다 예. 더 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종교 집단 같아요. 종교 집단도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종교 공동체에서 예, 예. 많이 또 벌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문 공동체에서도 그런 게 좀 일어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그 공동체는 그런데 이와 달리 사회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상대방과 좀 위태로운 언어 게임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와 상대의 언어가 다르죠. 해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고받는 말에는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 이러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진이 주장하는 공동체와 사회의 구분은 남녀 간의 연애와 결혼 생활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가령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결혼 생활은 공동체에 가깝다면 지금 막 사귀기 시작한 남녀 간의 연애 생활은 사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노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결혼 생활의 규칙에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반론도 없고 다툼도 거의 없죠. 그들은 동일한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한 남녀는 상황이 다르죠.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가끔씩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들은 지금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규칙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 대화, 상대방 이야기, 상대방 주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결론적으로는 노부부보다 예. 연애 시절 예. 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예. 더 많이 다투기는 하는데 네. 어쩌면 더 충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그 결혼과 달리 연애 시절에는 나의 기대가 상대방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언어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연애 시절에는 더욱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열정적인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 노부부 간의 사랑에는 큰 위험이 없죠. 그 결과 열정도 크지 않습니다. 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나는 공동체를 원하는 건지 사회를 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음속에서는 네. 공동체를 자꾸 지향하는 것 같긴 예, 하고 예. 오늘 여기에서의 얘기로 새로운 생각, 관점 이런 측면에서는 말다툼도 네. 충분히 의미가 좀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참 많이 들긴 하네요. 예. 부부끼리 말다툼 전혀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말다툼 해도 됩니다. 예. 그래야 어차피 그죠. 타협이라고 하는 게 또 네, 이루어지기도 그렇죠. 하니까. 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공동체가 네. 조금 더 사회보다는 규모적으로 좀 작은 느낌? 그래서 수많은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게 사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예.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규칙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역시도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가정은 공동체라기보다는 사회에 좀 가까웠던 게 아닌가.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죠?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제가 뭔가 좀 다른 걸 지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쵸. 저는 이렇게 그런 다툼이 없는 예. 이런 공동체를 좀 지향했었는데 예.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도 예, 드네요. 가부장제 사회일수록 공동체를 지향을 하죠. 그죠? 그게 가장들이. 근데 그 공동체이면 이제 집안이 생각대로 가장의 뜻대로 잘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생명력 있는 말이 오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가장의 입장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의 생명력은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그죠?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마무리하죠, 그죠?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작두님.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게임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직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세대 간 갈등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감히 직장의 어떤 상사 입장,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예, 혹시 자기 주장이 강한 네, 신입사원이나 젊은 친구가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할 때 예. 요즘 어린 것들이란 뭐 이렇게 좀 예. 얘기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포용력을 조금 더 가졌으면 예,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좀 많이 드네요. 예. 꼰대가 되지 말자는 예, 소리네요, 예, 예. 그죠? 예, 좋습니다. 이 얘기해놓고 나서도 자유인한테 또 밀릴 것 같은 느낌. 아, 그죠? 예. 자연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저를 이렇게 의식하시고 아니 훌륭하니까 아, 네. 배우고 싶어. 예.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잘 된다면 자신의 열정이 식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 그렇죠. 공동체가 아닌지 네. 생각해 보자 이 얘기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겼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대화를 하지만 대화의 규칙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신과 다른 언어 게임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는 또 집단을 공동체와 사회로 구분했는데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닫혀 있는 곳으로 반론이나 논쟁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해서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대화랑 불가능하죠. 반면에 사회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고받는 말에는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대화는 자기와는 다른 규칙을 가진 사람과 상대방의 규칙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